이강인의 이적 소식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토메우 마우라 이 기자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마요르카의 지역 기자거든요. 그래서 마요르카 소식의 공신력이 높은 기자 중 한 명이에요. 근데 이 기자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마요르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제안한 선수 중에서 리켈메를 선택했고 여기에 더해서 다른 선수 한 명을 더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이강인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뿐입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첫 번째 제안은 현재 바이아웃을 전부 지불할 수가 없어서 1200만 유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제안한 선수 중에서 선수를 한 명 선택하는 축구 선수가 들어있는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잡지 못했던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라리가의 셀러리 캡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의 바이아웃을 모두 지불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적료를 낮추는 대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망주들 리켈메, 리노 이런 선수들을 마요르카에 제안을 했고 그리고 마요르카도 현재 이강인이 나가고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분명히 보강이 필요한 스쿼드다 보니까 리켈메나 리노 정도면 라리가 내에서도 매우 유망한 자원들이고 실제로 이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지로나나 발렌시아로 넘어가서 좋은 활약을 펼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제안에 열려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현재 1200만 유로와 플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 이 제안을 두고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리켈메를 일단 선택을 했고요. 이 리켈메를 선택하는 이유는 리켈메가 현재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켈메는 중앙 미드필더도 되고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돼요. 그래서 마치 이강인처럼 중원과 전방을 오가면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이강인을 내보냈을 때 이강인의 대체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강인을 떠나보내면서 이적료도 들어오고 그리고 리켈메를 영입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리켈메가 이강인보다 현재 보여준 것은 적지만 잠재력 있는 자원을 영입한다는 것이 마요르카에게도 분명히 좋은 제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어쨌든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이아웃을 제안한 게 아니라 1200만 유로와 선수 그러니까 바이아웃을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이 제안을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협상을 위해서 리켈메에 더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망주 중에서 한 선수를 더 원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리켈메를 떠나보내는 대신에 무조건 바이아웃 옵션을 포함시키길 원한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당연하게도 리켈메가 유망한 자원이기 때문에 리켈메를 그냥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마요르카로 떠나보낼 때 바이아웃을 포함시켜서 나중에라도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넣길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제안 자체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단순하게 바이아웃을 지불해서 이강인과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이적료에 대한 협상 그리고 선수를 마요르카가 누굴 선택하느냐 이것도 포함이 돼야 되고 선수를 떠나보낼 때 임대냐 이적이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선수를 이적으로 보낼 때 바이아웃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바이아웃을 넣었을 때 이 바이아웃의 금액은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될 게 많아요. 여기에 더해서 뭐 리켈메의 의사도 중요하죠. 정작 마요르카가 리켈메를 선택했는데 리켈메는 마요르카를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아예 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토메오 마우라 기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강인은 이미 개인 합의에 동의했다. 왜냐면 개인 합의가 없다면 이 정도까지 마요르카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구체적인 협상을 하는 것은 터무니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강인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적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아마도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 시점이 빨라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지연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적료, 선수의 바이아웃, 바이아웃을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 임대를 보내냐 이적을 시키냐, 선수의 의사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적 시장이 시작하면 이강인 선수한테 달려들 팀이 워낙에 많으니까 자신들이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강인을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력 기자들도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식에 공신력이 높은 메디나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강인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좋아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이강인은 현재 2천만 유로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000만 유로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강인을 좋아하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 뜻이 이강인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적료를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적으로 영입해야 되는 위치가 왼쪽 윙백, 그 다음이 중앙 미드필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정적인 이적료를 먼저 써야 되는 위치는 풀백이고 그 다음에 이강인의 이적을 시도할 건데 여기서도 살펴봐야 되는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에게 1,000만 유로 정도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마테오 모레토, 메디나, 후안미 산체스, 아까 말씀드렸던 토메우 마우라 이런 유력한 기자들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이아웃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1,000만 유로 혹은 1,200만 유로 요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고 여기에 플러스로 선수를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유력한 기자들에서 일관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뜻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코페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 이강인의 바이아웃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1,800만 유로 정도의 바이아웃이 설정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기레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이강인의 바이아웃은 3천만 유로입니다 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강인의 바이아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높구나 라고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코페보다 후안미 산체스, 메디나, 마테오 모레토 이런 기자들이 훨씬 더 공신력이 높고요. 그리고 이 공신력 높은 기자들이 이강인의 바이아웃은 2천만 유로 정도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페에서 이야기한 것도 자신들이 취재를 한 게 아니라 아기레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바이아웃은 3천만 유로입니다. 지난번에 아기레 감독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유로라는 저 바이아웃은 사실은 공신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중원에 있는 콘도그비아나 르마 이런 선수들의 이적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선수들의 이적 소식이 왜 나오냐면 콘도그비아나 르마는 이적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강인을 영입하든 아니면 다른 선수를 영입하든 선수를 판매해서 이적료를 확보한 다음에 이 이적료로 선수를 구매하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셀러리 캡에 걸려있기 때문에 선수를 판매한 다음에 이 이적료를 선수를 영입하는 비용으로 쓰는 그러한 형태로 이번 이적 시장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콘도그비아가 나가면 파레데스를 영입할 것이다. 그리고 파레데스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과 202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구단의 플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적료가 매우 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콘도그비아 같은 선수를 판매해서 콘도그비아 자리는 어차피 백업 자리니까 저렴한 선수를 영입하고 이적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이강인처럼 현재 팀에 필요한 선수를 영입하겠다. 이러한 플랜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갑자기 이강인의 바이아웃을 지불하면서 이강인에게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협상이 계속 끌고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팀들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면 현재까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의 영입 경쟁에서 많이 앞서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요르카 현지 기자가 내가 알고 있는 한 지금 이강인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미 개인적인 협상에 동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이강인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에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이미 오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지난번에 숱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강인 선수는 이제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비도 잘하는 선수라서 시메오네 감독의 축구에 매우 적합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갔을 때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데폴, 요렌테, 르마, 사울리게스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창의성과 플레이메이킹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메오네 감독이 직접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애초에 이강인의 영입은 시메오네 감독의 주도로 시메오네 감독의 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갔을 때 충분한 대우를 받으면서 주전급의 위상에서 출전 시간도 많이 확보하면서 뛸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빠른 시일 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협상이 된다면 7월 말에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친선 경기에서 국내에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